자, 순열과 조합 설명을 오답 이따가 하고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나뉘어. 요 마지막 단어는 세 가지. 오늘 배울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으로 나뉩니다. 요 단어는 식을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야. 산수기 때문에 산수에 선생님 틀렸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갖고 오면 안 돼, 시험지를. 산수는 너희들이 100% 맞는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너희들이 경우의 수 확률, 그거랑 똑같아. 다만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이 나올 뿐이고, 순열과 조합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이 개념 노트를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또 쓸 거야. 아니 3학년 가서 정리한 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이런 거야. 용어 정의, 실험과 관찰, 사건, 경우,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얘를 내가 관찰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겠지. 그 사건 뭐야?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인형,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누가 있지? 이사류. 그걸 우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세면은 세 개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용어 정의 간단히 했고, 자, 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배웠었지? 중2 때 했어요. 합의 법칙은 언제? 어떠한 사건 A가 일어날 때 어떠한 B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A 사건이 B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각각 따로따로 일어날 때는 합의 법칙을 이용하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는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합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중에 심도 있는 문제를 풀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거기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면은 우리가 A와 B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심한 문제라서 쓸 거야. 그래서 합의 법칙은 합집합. 그럼 곱의 법칙은 무슨 집합이 될까? 교집합. 얘는 교집합과 또 연계돼서 문제를 풀 거야. 자, 일단 합의 법칙 예를 먼저 볼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9래. 그럼 눈의 합이 4가 나올 때 9가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없어. 4가 나오면 9는 안 나와. 9가 나오면 4가 나와야 되고, 그럼 4가 나오는 경우의 수. 좁아 여기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첫 번째 눈에 나오는 경우의 수 1, 3,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부인 경우 민영 3, 4, 5, 5, 4, 6, 3 이렇게 네 가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두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 중학교 거 그냥 갖고 온 거야. 중학교 예시를. 고등학교 예시는 이거야. 합성함수. 이런 걸 너희들이 풀어야 되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거 갖고 온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수가 n가지일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둘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더해 주면 돼. m 더하기 n가지. 근데 곱의 법칙.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갔다가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거 어떻게 써? 하나하나씩 셌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셌지만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자, B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얘네를 곱해서 6가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왜? A에서 B를 거쳤다가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이제 보겠다는 거야. 요걸 갖고 나중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갖고 순열과 조합에서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얘는 합의 법칙이다, 얘는 고배 법칙이다, 이걸 너희들이 느낌으로 알아야 된다. 그 느낌으로 아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잡혀요. 어떤 이게 보면은 이게 합이야, 이게 고배야 이런 게 딱 떨어지는 건 없어. 둘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사건이 이 사건에서는 합의 법칙이고 뒤에서는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둘을 또 고배 법칙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문장을 잘 읽고 독해를 해야 돼. 국어 문제가 좀 들어가. 경우의 수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여기에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포인트야. 그래서 빨리 개념을 끝내고 너희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게 내가 준비를 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고 너희들은 열심히 그 문장을 해석하고 독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의 역할이 있어요. 난 나의 역할에 충실할 거야. 그럼 너희는 너희의 역할을 충실해야 돼. 경우의 수. 이거는 내가 끌고 간다 끌고 갈 수가 없어. 문제를 막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려갖고 교점이 이렇게 나지.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생각을 직접 해줘야 돼. 띵킹을. 아니면 문제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처음 난 수의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합성함수예요. 근데 그 합성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야, 얘 1차고 1차야, 동민. 1차와 1차를 합성하면 몇 차가 나와? 2차가 나와? 1차가 나와야지. 1차가 나와요. 2차와 1차를 합성하면 2차가 나오지만 1차와 1차 합성 1차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야. 1차니까. 그럼 인형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양순이 음순이? 기울기는 0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기울기가 양수, 음수, 0.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직선은. 그럼 양수면 계속 올라가니까 X축과 어느 순간 만나겠지. 음수면 계속 내려오니까 어느 순간 X축과 만나겠지. 얘는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곧 만날 수도 있어. 언제? Y절편이 언제 X축과 만나지? 0일 때. 즉 만나지 않으려면 Y절편은 0이 되면 안 되겠지. 됐니?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앞으로는 이 경우의 수에서는 너희들이 앞에 배웠던 수학적 상식과 개념, 정의를 명확히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수학은 연계되는 과목이야. 앞에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뒤에 문제도 풉니다. 합성이니까 F 안에 GX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F가 누구야? 얘지. 그 X 자리에 요 X 자리에 GX가 들어갈 거야. 뿅. 들어가요. A-4 곱하기 3-bx 플러스 2 플러스 6. 그대로 썼어. X 자리만 바꿔줬어. 전개하면 A-4 곱하기 3-bx. 자, 얘 2a-8이야. 2a-8 플러스 6이니까 2a-2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고. 얘가 0이니까 A는 4 또는 B는 3이 되겠지. 그리고 또 형님 뭐가 되면 안 돼? 뭐가 되면 안 돼? 고은이가 얘기했잖아. 1이 되면 안 돼. 누가? A가 1이 되면 안 된다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노가다지만 어쩔 수 없어. 해봐야 돼. 몇 개 안 되니까. A가 4일 때야.
A좌표, B좌표로 할게. 4,1, 4,2, 4,3, 4,4, 4,5, 4,6 주사위가 6개 나오겠지. A가 4일 때 A나 4 집어넣으면 B의 값은 상관없이 야 Y좌표는 0이 안 나오잖아. 아 0이 나오잖아. 아니 0이 안 나오지. 0이 안 나오지. 0이 안 나오니까 B의 값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케이? 자 이번에 B가 3일 때 이제 A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1,3을 하려고 봤더니 A는 1이 되면 안 된다며. 그래서 2, 3, 3, 3, 4, 3, 5, 3, 6, 3 6개 이렇게 5개 11개 틀렸지? 인형 어디가 틀렸니? 어디가 틀렸나요? 중복되는 건 빼줘야 된다고. 중복된 거는 빼주셔야 된다.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얘는 10가지가 답입니다. 곧 질문. 인형, 형님, 다 필기해주세요. 촬영 때문에 설명을 좀 간소화하면서 해야 돼서. 자, 유형 7개. 우리가 얘를 일일이 하나씩 정리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씩 할 수 있지만 유식하게 우리는 이 3개가 이 2개랑 곱해지는 경우와 얘 2개와 얘 2개가 곱해지는 경우를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6 더하기 4니까 10개가 나옵니다. 항해개수. 근데 항해개수 구할 때 가끔 함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함정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PC, 마이너스 QC 있지. 걔가 여기에서 플러스 PC, 플러스 QC가 나와버리면 서로 없어지잖아. 항해개수가 4개가 줄어들겠지, 총. 그래서 6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 함정 문제로.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과학 보면서 조심을 해줘야 돼. A-B의 제곱의 개수는 몇 개? 항해개수 A가 몇 개? 자, 얘는 몇 개? 6개. 6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공식들을 알고 계셔야 돼. 형님. 자, 얘는 18개가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항해 개수는 알고 있는 대로 너희들이 곱해주기만 하면 되고. 자, 이제 이러한 경우의 수.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그럼 10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는 민영, 뭐니? 2, 4, 6, 8. 0은 될까 안 될까? 안 돼. 0이 들어오면 걔는 2자리 자연수야. 100의 자리가 0이면. 자, 안 돼요. 자, 10의 자리 올 수 있는 건 병리. 1, 3, 7, 홀수야? 소수인데? 어이구, 왜안 빠져? 2, 4, 5, 7.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1의 자리도 소수니까 2, 3, 5, 7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100의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건 4가지. 10의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건 4가지. 1의 자리 숫자도 4가지. 숫자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동시에. 얘는 64개가 답이 됩니다. 됐니? 어렵지 않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틀려갖고 보면 안 돼. 순열과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너희들이 100% 맞아야 돼. 근데 간혹 이제 틀려갖고 오는 경우 색칠하는 경우야. 색칠하는 경우는 팁만 좀 알면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는데 요즘 학교 선생님이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응용 버전, 1단계 응용 버전이야. 2단계 응응 버전, 3단계 응응응 버전까지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요거까지는 오늘 너희들 걸로 만들어 놔야 다음 시간에 내가 응응 버전을 또 해줄 수가 있어. 이것도 내가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돼. 은근히 많이 틀려 이거. 오늘 숙제 나가니까 다시 풀어보세요. 자, A, B, C, D, E 여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페인트를 줬어. 자, 너희들이 색칠하고 싶은 대로 색칠해. 근데 조건은
똑같은 색을 또 색칠해도 되는데 인접한 데는 다른 색을 색칠해야 돼 라고 하면은 고은 너는 A, B, C, D 이 중 어디에다 제일 먼저 색칠할래? MBTI야. D? 의외로 거역한데? 어디다 색칠할래? B? 조금 소심한데? 어디 색칠할래? A? 완전 소심한데? 자, D에 색칠을 해야 돼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색칠을 하면 됩니다. 자, 왜? 자, D에다 내가 색칠했어. 왜 D요? D는 A, B, C, E 다 인접해 있잖아. D에 먼저 색칠할 거야. 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평균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D를 색칠했어. 나는 이제 이 다음에 B를 색칠할게.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민영 몇 가지? 4가지. 자, D, B 색칠했어. 그럼 이제 A에 색칠할게. 그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네 둘이 색칠하면 못하잖아. 3가지. 경민.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그럼 몇 가지? 민영. E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요건 인접한 거 아니야. 점이잖아. 점. 인접해 있다는 거 옆에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거. 그래서 C와 E는 인접해 있는 게 아니에요. E와 인접해 있는 건 D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동시 색칠해야 되니까 우리 20에다가 3, 3은 9, 4, 9, 36, 720까지가 답이 되겠지. 됐니? 할 수 있지? 야, 이거 언제 다시 해? 이걸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문제를 한번 너희들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한 다음에 이거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필기한 다음에 이거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그냥 들으면 이해 안 돼. 우리가 요거는 응용 버전이라 해서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을 더 다루려면은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도 있다고. 경우의 수를 더 나눠야 된다고. 이러한 것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집에 가서 너희들 걸로 만들어 갖고 와야 돼.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야, A와 C에 색칠하는 걸 D에 색칠할 수 있어? 아, 2가지. 2가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4, 3, 12, 3, 2, 6, 72가지가 가장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에 108이었어요. 몇 가지가 나왔나요? 72. 방금 몇 가지가 나왔나요? 72. 민영이가 방금 고민했었던 거 3가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 뭐? A와 C는 인접했어? 인접 안 했어? 인접 안 했잖아. 그럼 A에 내가 빨간색을 색칠했어. 그러면 C에다가도 빨간색을 색칠할 수 있지. 그럼 얘는 3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3가지 아니야? 3가지잖아. 2가지가 아니라. 근데 A에 빨간색을 색칠하고 얘한테 파란색을 색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너희들이 A와 C의 색깔을 같이 하는 경우와 A와 C의 색깔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색칠해볼게. A, B, C, D에 색칠을 할 거예요. 자, A와 C의 색칠을 같이 할 거야. 똑같은 색으로. 그럼 병민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네. 아니지. A가 네 개를 선택했지.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잖아. 만약에 A에다 빨간색을 색칠했어. 그럼 C는 뭘 색칠해야 돼? 빨간. 빨간 거. C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A가 색칠한 걸 얘는 무조건 색칠해야 돼. 한 가지밖에 없다고. 됐니? 그 다음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세 가지가 된다고. 얘와 얘는 색깔이 같잖아. 얘는 색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와서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하면 3, 3, 9, 4, 9, 36개가 되고 자, 본 A와 C를 이제 색깔을 달리할 거야.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B에 색칠한 거 못하지. C는 A에 색칠한 거 못하지. 두 가지라고.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 3, 12, 48가지가 되겠지. 얘와 얘는 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써야 돼. 그래서 84가지가 답이 됩니다. 됐니? 많이 틀려갖고 오는 문제야. 오늘 숙제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문제를 푸세요. 자, 바로 이거 약수의 개수 설명할게. 조금 이따 풀게, 조금 이따. 자, 약수의 개수도 잘 나와. 약수의 개수 언제 했지?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너무 먼 이야기지. 3년 전, 6개월 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3년 전에 우리가 12의 약수의 개수. 12의 약수 누가 있지? 1, 2, 4, 6, 10. 이렇게 있잖아. 그럼 12를 내가 소인수 분해하면 2, 6, 2, 3이 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1이 될 수도 있어. 1이 될 수도 있어. 그 1은 누가 내냐면은 이게 교과과정이 바뀌어갖고 원래는 지수를 너희들이 먼저 배웠거든. 지수함수를 배웠거든. 이게 뒤로 갔어. 2학년으로 가갖고 2의 0제곱, 3의 0제곱은 1이야. 1.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그래서 1 곱하기 1 1이 나온다고.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을 했을 때야. 2가 나온 건 언제야? 얘랑 얘를 곱했을 때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3의 0제곱 1이니까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을 곱했을 때 나오는 수. 3은 3의 1제곱이랑 2의 0제곱을 곱하면 되지.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지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거야. 3의 1제곱. 4가 나오는 경우 언제야? 3의 0제곱과 2의 2제곱을 곱할 때지. 그치? 얘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6이 나올 때 언제? 얘와 얘를 곱할 때.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3이 6. 내가 지금 숫자를 작은 놈으로 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120이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넌 지금 12로 좀 작게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시킨 다음에 너희들한테 540을 풀게 할 거라고. 좀 이따 볼게. 자, 12는 2의 제곱과 3의 1제곱을 3의 1제곱을 곱하면 나오는 수예요. 그래서 얘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얘를 12를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데 이를 만약에 내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알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지? 곧 알파에 올 수 있는 경우 0, 1, 2. 2가 있지. 베타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병렬 뭐가 있니? 0, 1 두 가지 있잖아. 얘네들은 알파와 베타는 동시에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베 법칙을 이용해서 6개가 나오는 거야.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뭐야? 요 2에다가 1을 더하는 거 3,
요 1에다가 1을 더한 거 2. 둘이 곱해서 6개가 나오는 요 공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n이라는 놈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p의 알파 제곱 곱하기 q의 베타 제곱이라고 나온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얘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얘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왔다고 그때 외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를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알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베타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둘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6개. 됐니?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 할 수 있지. 쉽잖아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이건 12예요 22예요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540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려면 너희들이 그걸 계산할 수 있겠니? 오래 걸리겠지.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오래 걸리잖아. 그럼 수학적으로 보자고. 결국에 지금 내가 다 더해야 되는 거네. 이거 1이라고 안 쓰면 2의 0제곱, 3의 0제곱. 네? 2의 0제곱, 3의 0제곱이야. 얘네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모양이었냐면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지. 얘네를 어떻게 했어? 3의 0제곱, 3의 1제곱에다가 분배 법칙을 이용한 거랑 똑같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다 전개하면은 누가 나와? 얘네가 나오잖아. 그치? 결국에 얘네를 다 더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약수의 총합 아니야?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1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다 있잖아. 결국 얘네를 다 더해갖고 더하면 몇이야? 1 더하기 2 더하기 4 1 더하기 3을 해주면 이게 몇이니? 6, 7 곱하기 4 해줘서 28 8 나오잖아. 이걸 더하지 않아도 약수의 총합은 공식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요거 P의 0제곱 더하기 P의 1제곱 더하기 P의 2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P의 알파 제곱까지 2의 제곱까지 더한 놈에 곱할 거야. 그리고 지수법칙한 요 Q의 0제곱 더하기 Q의 1제곱 더하기 Q의 2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베타까지 의 합을 다 더해서 각각 나온 놈을 곱해주면은 약수의 총합이 된다고. 됐니?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유형 5의 1번을 순식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필기하고 그리고 필기한 다음에 유형 5의 1번 풀어보고 2번은 노력을 해주세요.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어. 요령만 알면 할 수 있어. 유형이. 자, 해보세요. 자, 유형 5번 54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540을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540에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2의 몇 제곱이니? 민혁 2제곱 3의 5의 얘기야? 이렇게 다 나왔나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한 지수들에다가 1씩 더하면 돼요. 그럼 그 개수가 3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4, 2, 8, 24개가 나옵니다. 지금 저걸 언제 구하고 있어? 24개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공식을 이용할 거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 2의 1제곱,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까지 곱하기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곱하기 5의 0제곱, 5의 1제곱 다 더해주면 숫자가 너무 큰데?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 곱하기 이거 몇이니? 민혁
40 이거는 6 그럼 병문 이게 몇이야? 1680이 나왔지. 다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또 응용 버전들이 계속 나오겠지.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이걸 내면은 인문계에서 어떻게 그 대학을 가는 시험 문제를 보겠어.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또 너희들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볼 거야. 그럼 선생님 저는 이런 안 풀었던 문제는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경우의 수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똑같이 나오지 않은 문제의 경우의 수를 그럼 못 풀겠다는 거야. 되게 많아. 근데 그 양이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다 보면 너희들이 조금씩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자, 500의 약수 중 3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렇다는 얘기는 3의 배수라는 거는 3의 인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 놈들을 내가 540의 약수들 중에 뭐 2의 A, 3의 B, 5의 C라고 했을 때, 자, 형님, A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0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지. 곧. 그럼 B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B에 올 수 있는 거. 네 가지? 3의 0제곱 돼? 3의 배수인데 3의 0제곱이면 1이잖아. 3의 0제곱은 안 된다고요. 3이라는 인수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럼 B에 올 수 있는 거 1, 2, 3. 세 가지가 돼야지, 세 가지. 다시 그럼 C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겠지. 0, 1. 되니? 얘네를 곱해주면은 18개가 되겠지.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짝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약수 중에. 그럼 2의 인수가 있으면 되잖아. 그때 문제 표현이 달라질 때마다 너희들이 그걸 외워서 푼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지까지 배웠던 수에 대한 체계를 갖고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마음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360의 약수를 쭉 쓴 다음에 540의 약수를 쭉 쓴 다음에 둘의 공약수를 이렇게 하나씩 매칭 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360과 일단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 되겠지. 180에 2 곱하면 3 곱하면 얘 나오잖아. 그치? 이제 180이에요. 네, 해보면 여기 보면 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180을 손수분 해볼까? 90 45 9 5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이야. 그냥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는 누구랑 같아? 180의 약수의 개수와 같겠지. 됐니? 그래서 우리는 2 더하기 1 3 곱하기 2 더하기 1 3 곱하기 1 더하기 1 2가 돼서 18개가 나옵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24와 18의 공약수의 개수를 너희들 구해봐. 그 얘기는 결국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 6의 약수의 개수와 똑같다고. 작은 숫자로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큰 숫자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개념을 나갈게. 필기해주세요.